606쪽에 지적정리 및 등기촉탁 있는데요. 1번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 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거나 제공한 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소유자 부분은 기준이 뭐죠? 등기부. 따라서 소유자 부분은 등기 관련 자료 가지고 정리한다고 했죠. 다음 중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거나 제공한 자료가 아닌 것은, 그러면 이 소유자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자료가 등기 관련 자료가 되겠죠. 그런데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전산 정보자료는 소유자 부분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등기 관련 자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신청 접수증은 등기신청을 했다는 하나의 증서에 불과하죠. 등기가 되기 전 단계 아닙니까? 전 단계. 따라서 이거는 소유자 부분이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등기 관련 자료가 될 수가 없겠죠. 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 소유자의 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적소관청은 등기부에 적혀있는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면 소유자를 정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서로 다른 토지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맞죠? 2번 국유재산법에 따른 총괄청이나 또는 중앙관서의 장이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다. 맞습니까? 소유자도 없고 지적공부의 소유자 부분도 빈칸으로 되어 있을 때만 지적소관청은 등록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맞을 테고 3번 지적공부에 신규 등록하는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 관련 자료에 따라 정리할 수 있습니까?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등기부가 아직 만들어지기 전 단계니까 등기 관련 자료 가지고 정리할 수가 없죠. 맞아요. 따라서 이때는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해서 등록할 수밖에 없다고 했죠. 4번 지적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등기관서에 등기부를 열람하여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확인해야 된다고 했죠. 이때 조사하고 확인할 때 드는 비용은 공짜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5번을 보시면 지적소관청 소속 공무원이 지적공부와 등기비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수수료는 무료다. 그렇죠. 3번을 보십니다. 3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 이동 신청 및 지적 정리 등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박스를 보시면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가 잘못되었음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쳐야 되겠죠. 맞아요. 잘못된 내용은 고치는 게 빠를수록 좋죠. 따라서 가로 안에 기억은 뭐가 들어갈까요? 빠를수록 좋으니까 지체 없이 이 지적공부는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기 위한 장부예요. 공시하기 위한 장부니까 빨리빨리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지체 없이가 들어가는 겁니다. 지체 없이 등록상 정정에 필요한 서류에 등록상 정정 측량 성과들을 작성하고 공간정보법령에 따라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한 후 대장에 뭐뭐라고 적고 뭐라고 적을까요? 고쳐야 될 토지라고 적어야 되겠죠. 고쳐야 될 토지 뭘까요?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라고 적어야 된다는 겁니다. 소유자에게 등록상 정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통지해야 된다. 맞겠죠? 1번. 그 다음에 4번을 보십니다. 다음은 지적소관청이 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시기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것은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다면 등기소 갔다 와야 되니까 긴 거 15일. 변경 등기가 필요 없다고 한다면 등기소 갔다 올 필요가 없으니까 짧은 거 7일. 등기소 갔다 와야 되는 경우에는 등기를 신청한다는 뜻이죠. 따라서 변경 등기 촉탁할 테고 등기소에서 변경 등기가 완료가 되면 그 완료 통지서를 지적소관청에게 보내겠죠. 그러면 그 완료 통지서를 지적소관청이 접수한 날로부터 15일이 될 겁니다. 기산점도 기억하셔야 돼요. 완료 통지서를 지적소관청이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변경 등기가 필요 없다고 한다면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이 되겠죠.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
정답은 1번이 되겠죠. 1번. 맞아요. 그렇죠. 거기 참고가 있는데 참고 이것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토지이동 정리는 원칙은 소유자 신청을 통해서 정리하지만 예외적으로 제3자가 대위 신청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특례 규정도 있을 테고 직권에 의해서 정리가 되는 경우도 있겠죠. 소유자 신청을 통해서 정리를 한다면 소유자도 알고 있을 테니까 소유자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소유자 신청이 아닌 다른 방법에 의해서 정리가 될 때는 그때는 소유자 모를 테니까 통지해줘야 돼요. 따라서 대위 신청, 특례 규정, 직권의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기 원칙을 보시면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를 복구 또는 말소, 등기 촉탁할 때는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되는데 이때 조심하셔야 될 것은 변경등기 촉탁할 때도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변경등기 촉탁할 때도. 그러면 첫 번째 보시면 통지사유.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할 때 신청이 아니라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하고 있죠. 직권이니까 소유자 신청이 아닙니다. 소유자에게 통지해 줘야 됩니다. 두 번째, 지번 변경. 지번 변경은 지적소관청이 지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지번 부여 지역 전부 또는 일부를 새롭게 부여하는 게 지번 변경이에요. 소유자에게 신청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지번 변경은 지적소관청이 재량에 의해서 직권으로 바꾸는 겁니다. 따라서 지번 변경은 소유자 신청이 처음부터 허용되지 않으니까 소유자는 모르겠죠. 지번이 바뀌었음을. 따라서 소유자에게 통지해 줘야 됩니다. 세 번째, 지적공부의 복구. 지적공부의 복구는 소유자에게 신청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소유자 모를 테니까 통지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바다로 된 토지에 대하여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 말소할 때 직권에 의한 말소라고 되어 있죠. 신청이 아닌 직권에 의한 말소. 소유자 모르겠죠. 통지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상을 정정할 때 신청이 아니라 직권으로 되어 있죠. 따라서 이때도 소유자에게 통지해 줘야 됩니다. 행정구역 개편으로 새로이 지번을 부여할 때 지번 부여는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에서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지번을 차례대로 부여하는 것이죠. 지번 부여에 대해서 소유자에게 신청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것도 지적소관청이 재량에 의해서 직권으로 부여하는 겁니다. 따라서 소유자 신청권이 없으니까 통지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토지 이동으로 사업 시행자가 토지 이동을 신청할 때 도시개발사업 같은 토지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신청권은 처음부터 박탈되어 있죠. 사업 시행자가 토지 이동을 신청하죠. 소유자 모를 테니까 소유자에게 통지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위 신청. 대위 신청은 제3자가 소유자를 대신해서 신청하는 것이죠. 소유자 신청이 아니에요. 소유자 모를 테니까 소유자에게 통지해 줘야 될 겁니다. 맞아요. 맞죠? 그 다음에 요 마지막 거는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앞에 거는 지적공부와만 관련이 있는데 마지막 것은 등기부와도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 등기부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는 통지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이거 좀 유념하십니다. 그래서 지적소관청이 토지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촉탁할 때 소유자가 변경등기 신청하는 게 아니죠. 지적소관청이 등기세 변경등기를 촉탁하는 겁니다. 소유자 신청이 아니에요. 이때도 소유자에게 통지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9번째까지 공통점은 뭐죠? 소유자 신청이 아닌 다른 방법에 의해서 토지이동 정리가 이루어질 때는 소유자에게 통지해 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출제가 되면 정답은 소유자 신청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정답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통지 시기도 금방 보셨죠? 등기소 갔다 와야 되는 게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변경 등기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 이내. 그리고 소유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다고 한다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알려야 되겠죠. 그 다른 방법은 공고하는 방법입니다.
공부하는 방법 일간신문, 시군구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반드시 외워두셔야 되고요. 넘기겠습니다. 5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 이동 신청 및 지적 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토지 소유자가 지적공부에 등록된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용도가 변경된 날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게 토지 분할을 신청해야 된다. 맞습니까? 분할을 신청할지 말지는 토지 소유자의 자유의사에 달려있죠. 다만 예외적으로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달라진 경우에는 용도가 달라진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분할을 신청해야만 됩니다. 이유는 일피일목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니까. 2번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가 된 경우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맞겠죠. 그래서 이 등록사항 정정은 직권에 의한 정정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직권에 의한 정정. 책이 없나? 아, 있습니다. 615쪽을 가보십니다. 615쪽. 615쪽을 가보시면 박스에 직권 정정 대상이 있죠. 이 원칙은 소유자의 신청을 통해서 정정함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소유자의 신청이 없을지라도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이 직권에 의한 정정의 경우에는 공통점이 있죠. 첫 번째, 명백한 증거 자료가 있는 경우. 이때는 소유자의 신청이 없을지라도 직권으로 정정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어느 누구에게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때도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공통점은 어느 누구에게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그렇죠. 그게 공통점이에요. 그러면 충분히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가 된 경우.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라는 명백한 자료가 있으니까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면적의 증감이 없으니까 어느 누구에게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죠. 따라서 직권으로 정정할 수가 있을 겁니다. 세 번째, 한 필지가 각각 다른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로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과 측량한 실제 면적은 일치하는 경우. 이게 키워드예요.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과 실제로 측량한 면적이 일치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면적은 안 바뀌네요. 면적은 안 바뀌니까 어느 누구에게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죠. 따라서 직권에 의한 정정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가 된 경우. 잘못 정리가 됐다는 가치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자료가 있으니까 잘못 정리됐다는 가치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분명한 자료가 있으니까 이때도 직권으로 정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적측량 성과와 다르게 정리가 된 경우. 지적측량 성과라는 명백한 자료가 있으니까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적측량 적부심사 또는 재심사 의결서의 사본을 송부받은 지적소관청이 적부심사, 재심사 의결서를 받았다는 겁니다. 위원회로부터. 그러면 의결서라는 명백한 자료가 있으니까 직권에 의한 정정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잘못 입력됐다는 가치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자료도 없는데 잘못 정리됐다 이런 평가를 할 수는 없겠죠. 따라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서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토지 합필 제한 규정의 등기 신청을 각하하고 등기관이 그 사유를 지적공부 지적소관청에 통지한 경우 지적소관청이 착오로 잘못 합병한 경우로 한정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좀 보겠습니다.
요 시점에 두 필지 토지가 존재하는데요. 100번지 토지, 101번지 토지. 토지 소유자는 갑이고 토지 소유자는 갑입니다. 그런데 101번지 토지에 대해서 을이 저당권 등기를 갖춘 상태입니다. 이때 토지 소유자 갑이 지적소관청에게 합병을 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적소관청은 합병을 해줘야 될까요? 아니면 거부해야 될까요? 네? 합병을 해줘야 될까요? 거부해야 될까요? 네? 합병 제한 사유. 맞아요. 저당권은 부동산 일부에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이거를 합병을 해버리면 을의 저당권은 부동산 일부에 존재하는 결과가 되죠. 따라서 합병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합병 제한 사유가 설정이 됐으니까. 그러면 합병을 거부 처분을 해야 되는데 이 지적소관청이 착오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착오를 일으켜서 잘못 합병을 했다는 겁니다. 잘못 합병을 했다는 겁니다. 일단은 착오를 일으켜서 잘못 합병을 했지만 지적공부에서는 한 필지가 됐죠. 그러면 한 필지가 완성이 되느냐? 아닙니다. 하필 등기까지 해야지만 한 필지가 완성이 돼요. 그래서 100번지, 101번지 소유자 각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을에 무슨 등기가 되어 있다고요?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때 하필 등기를 신청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필 등기가 신청이 됐다면 등기소는 하필 등기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네? 이때는 등기소는 각하 결정을 하겠죠. 맞습니까? 법령의 전문가 아닙니까? 따라서 이때는 각하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각하 결정을 한 다음에 등기소는 지적소관청에게 통지를 해줍니다. 니네도 잘못됐으니까 무효화시키라고. 그렇죠.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착오로 잘못 합병을 했다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효화시켜야 되겠죠. 맞아요. 이 통지서라는 명백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소유자의 신청이 없을지라도 직권으로 정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통지서라는 명백한 자료가 있으니까 소유자의 신청이 없을지라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죠. 토지 하필 제한 규정에 등기 신청을 각하하고 등기관이 그 사이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한 경우에는 착오로 잘못 합병된 경우에 한해서 지적소관청은 어떻게 한다고요? 직권으로 정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책이 조금 애매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다시요. 하필 제한 사유에 위반된 하필 등기 신청은 등기소가 각하 결정을 할 테고 지적소관청에게 통지합니다. 통지를 받은 지적소관청은 착오로 잘못 합병한 경우에는 직권에 의해서 정정을 하는 겁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면적 환산이 잘못된 경우, 즉 평을 제곱미터로 환산할 때 계산기 잘못 두드려서 잘못 환산이 됐다는 겁니다. 이건 명백한 자료가 있겠죠. 잘못됐다는 가치 판단을 했다는 얘기는 잘못됐다는 게 확인된 자료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때도 직권으로 정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문제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5번을 가보시면 5번 맞나? 네, 5번에 동글뱅이 2번을 보시면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라는 명백한 자료가 있으니까 이때는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3번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지의 변동 등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정리는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하죠. 그렇죠. 그래서 맞는 집이 될 테고 4번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따른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해야 된다. 지적공부의 토지의 표시가 달라졌다면 등기부의 토지의 표시도 고쳐야 되겠죠. 따라서 변경 등기를 촉탁할 텐데
변경등기 촉탁은 지체 없이 하는 겁니다. 다만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등기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등기부가 없어요. 그래서 신규 등록은 제외가 될 겁니다. 5번 지적서 관청은 토지 이동에 따른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이 아니라 며칠 이내에 15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되겠죠. 6번 지적정리 등이 통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적소 관청이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번부여 지역의 일부에 대한 지번을 변경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경우 소유자에게 통지할까요? 지번 변경은 소유자에게 신청권이 없다고 했죠. 소유자가 모를 테니까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될 겁니다. 2번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짧은 거 7일. 그렇죠. 틀린 점이 될 테고 3번 지적소 관청은 지적공부에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이를 복구 등록한 경우 지적공부의 복구 소유자에게 신청권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소유자 모를 테니까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4번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한 지적정리 등의 통지는 지적소 관청이 그 등기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15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통지하겠죠. 5번 지적소 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결정한 지번지목 면적 경계 자표를 지적공부에 등록한 경우 직권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되겠죠. 7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 관청이 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1번 도시개발 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을 지적소 관청이 변경하여 등록하는 경우 이 축척 변경은 신청도 가능하고 직권도 가능하죠. 맞아요. 신청에 의해서 축척 변경할 때는 통지할 필요가 없겠지만 직권에 의해서 축척 변경한다면 통지해야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답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답이 없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출제할 때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축척 변경은 신청도 가능하고 직권도 가능해요. 신청에 의해서 축척 변경할 때는 당연히 통지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직권에 의해서 축척 변경할 때는 통지를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거 얼핏 이해가 되셨죠? 2번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여 지적소 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정정 등록한 경우 직권이란 표현이 있네요.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되겠죠. 그렇죠. 3번 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토지 이동 신청을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가 대위하여 지적소 관청이 등록한 경우 대위 신청 소유자가 신청한 게 아니죠. 따라서 통지해야 될 겁니다. 4번 토지 소유자의 토지 이동 신청이 없어 지적소 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직권이라는 표현이 있네요. 소유자에게 통지해 줘야 되겠죠. 5번 지번부여 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 개편으로 다른 지번부여 지역에 속하게 되어 지적소 관청이 새로 속하게 된 지번부여 지역에 지번을 부여하여 등록한 경우 지번부여 소유자에게 신청권이 없죠. 통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1번을 답으로 만든 건데 이것도 직권이 가능하니까 통지해야 된다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모두 정답 이렇게 처리가 된 거예요. 물론 이거는 이제 제가 만든 거고 정확하게는 그 밑에 있는 해설이 맞아요. 근데 밑에 있는 해설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려우실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죠. 신청, 직권 다 가능하니까 직권에 의해서 축적 변경할 때는 당연히 통지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8번을 가보십니다. 8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 관청은 토지 이동 등으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해야 된다.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닌 것은 1번 지번부여 지역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경우 지번이 바뀌었네요. 따라서 변경등기 지체 없이 촉탁하겠죠. 등기부도 고쳐달라고. 2번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일부 말소를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바다가 됐을 때는 한 필지가 전부가 바다가 되겠습니까? 보통은 일부만 잠기겠죠. 그래서 일부 말소를 생각하시면 돼요. 면적이 달라졌으니까 등기부의 면적도 고쳐야 되겠죠. 변경등기 촉탁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하나의 지번부여 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어
축척을 변경한 경우. 축척 변경은 면적은 달라지죠. 맞아요. 면적이 달라지니까 등기부 면적도 고쳐야 되겠죠. 따라서 변경등기 촉탁해야 될 겁니다. 4번. 지적소관청이 신규 등록하는 토지 소유자를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 경우. 신규 등록은 등기부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따라서 변경등기 촉탁하는 경우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소유자 부분은 등기부가 규정이 되는데 등기부도 아예 없죠. 네, 그래서 이게 답이 될 테고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한 경우. 이거 직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신청에 의해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할 때는 촉탁하지 않습니다. 직권에 의할 때만 직권에 의한 등록사항 정정의 경우만 촉탁하게 돼요. 신청에 의한 등록사항 정정의 경우는 소유자가 오류 정정을 신청했으니까 소유자가 변경등기를 신청할 겁니다. 그래서 직권에 의한 정정의 경우만 변경등기 촉탁합니다. 이거 좀 따로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9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등으로 토지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변경 등기를 촉탁하는데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닌 것은 당연히 뭐죠? 신규 등록. 합병은 면적이 달라집니다. 변경 등기 지체 없이 촉탁하겠죠. 그 다음에 지목 변경. 등기부에도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등록되죠. 지목이 달라졌으니까 등기부도 바꿔줘야 될 겁니다. 변경 등기 촉탁할 테고요. 등록 전환. 소축척이 임야도에서 대축척의 지적도로 바뀌죠. 소축척에서 대축척으로 바뀌니까 면적이 달라집니다. 변경 등기 촉탁해야 됩니다. 분할. 면적이 줄어들죠. 변경 등기 촉탁하게 될 겁니다. 정답은 1번. 10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지정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를 찾는 겁니다. 1번. 기억번.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가 됐다라고 가치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자료가 있겠죠. 따라서 이때는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적공부에 등록된 필지 경계가 지상 경계와 일치하지 않아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 면적의 증감이 있으니까 손해가 누군가에게 발생하겠습니까? 발생하겠죠. 따라서 직권 정정할 수는 없죠. 면적의 증감이 있으니까. 맞아요. 그렇죠. 디귿번 보시면 측량 준비 파일과 다르게 정리가 된 경우. 그러면 측량 준비 파일이라고 됐으니까 이건 명백한 자료가 될까요? 측량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이 아니라 측량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자료이더라는 겁니다. 이거는 측량을 통해서 만들어진 명백한 자료가 될 수가 없겠죠. 준비니까. 따라서 이때도 직권 정정이 안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잘못 입력됐다는 가치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자료가 있겠죠. 따라서 직권 정정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은 2번이 될 텐데요.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3번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오른쪽을 보시면 직권 정정 사유를 다 외우시면 좋아요. 근데 이걸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기준으로 이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백한 자료, 어느 누구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측량 준비 파일은 명백한 자료가 될 수가 없어요. 준비하기 위한 자료에 불과하니까. 1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정정할 수가 있는데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번.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잘못 입력됐다는 가치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자료가 있겠죠. 따라서 직권 정정이 가능합니다. 2번. 지적측량 성과와 다르게 정리가 된 경우. 지적측량 성과라는 명백한 자료가 있죠. 직권 정정이 가능할 겁니다. 3번.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가 된 경우.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는 명백한 자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요? 계획이란 단어가 있으니까. 미확정 자료입니다. 따라서 명백한 자료가 안 되니까 직권 정정이 허용되지를 않습니다. 4번.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가 된 경우. 잘못 정리됐다는 가치 판단을 하기 위해서 명백한 근거가 있을 거예요. 그 근거가 명백한 자료가 되니까 직권정정이 가능할 겁니다.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면적의 증감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느 누구에게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겠죠. 따라서 직권정정이 가능할 겁니다. 다 보셨고요. 네. 그래서 이제 공시법령을 기출문제를 다 보셨는데 요 기출문제가 이제 문제집에도 다 대부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가 이제 익숙하게 공부가 되시면 문제집도 공부하는 게 굉장히 익숙하실 겁니다. 그래서 네, 이걸 자꾸자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 공시법령은 기출문제에서 80% 이상이 출제가 되니까 네, 이 기출문제만 잘 활용하셔도 합격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요. 다음 순환에는 이제 문제집을 보실 건데 이때는 사실 공간정보법은 12문제 중에서 10문제는 대부분 합격하시는 분들은 다 득점을 하셔요. 네, 다 득점하시니까 이건 문제가 안 되고 등기법이 문제가 되는데 등기법 다음 순환에는 좀 나눠드릴 생각이에요. 그래서 가장 시험에 빈출되는 지문들 그거를 좀 나눠드릴 생각입니다. 20문제 정도. 20문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물론 지문은 오지선다가 아니고요. 뭐 가등기 같은 경우는 한 20개의 지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제될 수 있는 걸 다 망라한 겁니다. 뭐 보존등기는 한 15개 이렇게. 그래서 요 20문제만 제대로 푸셔도 이게 많이 적중할 때는 9개까지 10개까지 적중한 적이 있어요. 12문제 중에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나씩 나눠 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등기법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고생하셨고 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왔지만 다음 시간에는 공간정보법부터 진행할 겁니다. 등기법부터 안 하고 다시 공간정보법부터 맨 앞에부터 진행하고 프린트가 나갈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